뭐 미쳤네, 뭐 왜 그걸 하냐, 저 이런 식의 댓글은 아예 쓰지도 마세요. 그런 거 다 염두하고 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세상을 그렇게 뭐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다 피해갈 것만 피해가고 그러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네, 맥형입니다. 댓글로 어떤 분께서 무인 문구점 분석 좀 해달라고 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가 저도 한번 서치를 해봤고, 그리고 시장 조사를 이 온라인 상으로 해봤습니다. 분석 없이 이 창업 시장에 그냥 들어오는 분들께, 또 무인 창업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께 맥형의 인사이트로 한번 정보를 한번 드리고요. 또 참고해서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창업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도 마찬가지로 무인 창업, 무인 밀키트 창업을 코로나 시기에 또 해봤기 때문에 이 무인 창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게 무인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사람이 근무하는 그 현장보다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많고, 무인이라고 신경마저 다 끄고 관리마저 안 하고 있으면 정말 말 그대로 내가 목돈 투자해서 푼돈도 못 줍는, 늘 신경만 써야 되는 상황만 생기는 이런 문제점들을 너무 많이 내포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인 편의점, 무인 문구점, 무인 계란 판매점, 무인 밀키트샵, 무인이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 아닌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창업하셔야 됩니다. 내가 일반 매장처럼 진짜 관리하겠어, 내가 일반 매장 이상으로 정말 인력이 투여해서 나의 노동력을 써가면서 신경을 써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 그 분들 중에서도 성공 확률은 매우 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무인 문구점들이 생각보다 브랜드가 많아졌어요. 그만큼 창업이 누군가가 잘 됐기 때문에, 또 경쟁 점포에서 그걸 보고서는 들어왔기 때문에 무인 문구점 창업들이 이렇게 열풍이 생겼던 거고, 일단은 한 브랜드를 선택을 했어요. 요즘에 좀 많이 보이고 있고 저희 동네에도 있고 해가지고 선택을 했고요. 일단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저도 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또 매출과 재료비와 기타 비용들에 대한 어떤 비용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홈페이지를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홈페이지를 보고 참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 홈페이지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가장 많이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이 숫자를 가지고, 사실 평균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거짓이다, 잘못됐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높은 숫자를 넣을 확률이 높죠. 어떤 걸 높은 숫자를 넣냐, 매출은 높은 숫자를 넣고요, 인건비는 낮은 숫자를 넣어요. 말 그대로 내가 들어가서, 부부가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부부 2명의 인건비를 빼고서는 인건비 비를 여기다가, 물론 무인 창업이 아닌 일반 창업을 하는 경우에 입력을 하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매출 1,500일 경우 재료비는 40% 정도 나옵니다. 제가 이거를 스터디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꾸준히 찾아봤더니 30%, 35% 정도의 재료 마진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로스율 포함해서 또 도난당하는 경우들, 그리고 이런 경우들을 다 포함해서 40% 정도 잡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나온 이 재료비 60%는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인이기 때문에 인건비 0% 썼는데 여기에 보이지 않는 인건비가 있다라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인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은 이게 0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0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해야지 무인 창업이지만 이 경쟁이 나를 일하게 만든다니까요. 물건 안 채우고 물건의 경쟁력 없고 그러다 보면 우리 가게가 처음에 잘 돼서 옆에 가게가 생기잖아요. 또 새로운 브랜드가 들어옵니다. 내가 잘 되는 걸 냄새를 킁킁킁킁 맡고서는 들어와요. 들어오면은 그 브랜드의 구성력이 좋고 물건이 꽉 차 있고 늘 선입선출이 잘 되는 거죠. 회전이 잘 됩니다. 식당으로 말하면은 물건의 회전이 잘 돼서 신선도 유지가 되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빠져나가면은 필요 없는 물건을 채워놓거나, 채우는데 돈이 늦게 돌아서 느리거나, 이러면은 결국에는 내가 신경을 안 쓰면은 안 되는 게 저는 무인 창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건비 이거 0은요 믿어서도 안 되고 0이라고 확신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0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무인 창업, 실패한 창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임차료 200도 서울 기준으로 제가 서치를 해보니까 평당 15에서 20만 원 정도면 됩니다. 하지만 이게 무인 창업은요, 입지가 너무 중요해요. 무인 창업의 입지, 이게 허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스터디를 해보고 공부를 해보고 무인 문방구 막 이런 데를 영상을 찍기 위해 정말 많은 곳을 다니면서 구성력을 보고 규모를 보고 상품을 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브랜드가 경쟁하는 곳들을 보고 그곳의 상권의 특징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일단 첫 번째는요, 그 주변에 초등학생들이 이용하는 식당들, 음식점들, 특히 대표적으로 우리 동네만 해도 오마댕,
저희 집만 해도요 10만 원, 20만 원씩 선결제 해놓고서는 애들이 그렇게 수업 끝나고 오마댕을 그렇게 가요. 그냥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 끝나면은 분식집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요즘 애들. 그러면은 이 코 올리는 돈들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튀김 하나에 진짜 이거 저희도 식당을 하다 보니까 이 새우튀김 하나 얼마 들어오는지 안단 말이에요. 이게 막 2,000원, 2,500원 이래요. 이 하나에. 물가가 그만큼 비싸졌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 돈이 홀리는 애들 돈이 아니에요. 정말 어른들 돈 지불하듯이 10,000원, 20,000원 금방 쓴다니까요. 이런 오마댕이 엄청 성업을 하고요. 그리고 명랑핫도그 성업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탕후루가 성업해요. 이런 곳은요. 특징들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면 주변에 공실이 없어요.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권리금을 내야 되는데 이 창업에 무인 창업 특히 소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권리금 낼 돈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여유 있었으면 무인 창업 안 하지 이런다고요 또. 그래서 주변에 공실이 없기 때문에 경쟁이 들어올 틈바구니가 없는 거죠. 내가 선점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무인 창업도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 창업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창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래서 먼저 과밀 역세권이 있는 것처럼 과밀 초등학교가 있어요. 이게 한 반에 20명 미만이 아니라 20명, 25명, 30명 막 이래요. 그리고 한 학급에 10반, 12반 이렇게 있어요. 목동이나 당산만 해도요 과밀이에요. 과밀. 그래서 뭐 학군이 좋은 데일수록 그렇죠. 목동에 13평 14평 조그만한 덮밥집이요 하루에 200씩 팔아요. 제가 아는 집이요. 이 프랜차이즈긴 하지만 이 덮밥집이 200씩 팔고요 사장님이 한 달이 1,000만 원 넘게씩 가져가요. 이게 다 전부 다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또 키오스크 얼마나 잘 써요. 주문할 때 키오스크, 그리고 테이블도 정리하고 나가고. 홀에 사람이 없어요. 가끔 나와서 주방에서 정리해요. 주방에서 몇 명이 일하냐면 2.5명이 일해요. 돈을 긁는다니까요. 이 과밀된 곳이 있어요. 이런데 문구점 안 될 것 같아요? 되죠. 대신 여기에 인건비 0을 믿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냥 차려놓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멍 때리고 와 돈 들어오니까 좋다. 세상에 이런 창업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도 당장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경쟁이 치열해지겠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경쟁 안에서 무언가 이 산업이 디벨롭 돼요. 내가 더 많은 상품, 더 좋은 상품, 더 저렴한 가격, 이러다 보니까 디벨롭 되는 거죠. 근데 누군가는 죽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살아남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또 총알도 있고 여유 자금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많이 신경을 쓴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결국에 무인 창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가는 비용이 일반 관리비, 뭐 전기세 뭐 이런 거죠. 일반 관리비가 50만 원, 로열티 20만 원, 그리고 키오스크를 사용하는데 비용 10만 원, 그리고 지출합계가 1,180. 그래서 수익이 320이에요. 수익 320. 수익률로 보면 20%가 넘기 때문에 괜찮네. 근데 수익으로 보면 320. 좀 적은 거 아닌가? 아니야. 무인으로 해가지고서는 이 정도면은 내가 은행에다가 1억을 넣어놔도 한 달에 이자를 따져봤을 때 몇십만 원 안 되는데 이 정도면은 차라리 무인에다가 넣어놓는 게 낫지 않나? 또 이렇게 그냥 수학적으로만 계산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투자해야지 이 금액이 될까를 우리가 또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일단은 1,500 매출을 팔았을 때 수익이 320만 원이라고 홈페이지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비용을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비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초기 고정비가 가맹비 400, 이행보증금, 이거는 종료 시 환급이 되는 돈이지만 어차피 투자비이기 때문에 다 포함을 해야 됩니다. 이행보증금 300, 그리고 로열티 이시, 키오스크 10만원, 교육비, 뭐 출장비, 인테리어 이렇게 해가지고 10평 기준으로 또 이렇게 쉽게 구분해가지고 고정비, 인테리어, 그리고 기타 비용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정 비용이 3,250,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이 내외부 실비 해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위에 보면은 인테리어가 평당 130이니까 이거는 10평 기준으로 1,300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감리 비용은 내가 직접 했을 때는 감리 비용이 드는 거죠. 회사한테 인테리어를 맡기면은 감리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테리어에는 본사의 수익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 좀 더 싸게 할 수 있다 하면은 직접 하는데 사실 맡기는 게 더 낫죠. 신경 쓰면서 싸게 한다고 싸게 되겠습니까? 요즘에 기본적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모든 게 올랐고 오히려 처음 공사 맡기는 곳이 인테리어 회사에서 감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는 차라리 그냥 본사에 맡겨버리는 게 낫습니다. 이 감리 비용 안 주고요. 어쨌든 간판, 뭐 선반 해가지고 1,000만 원이지만 인테리어 비용 1,300까지 해서 2,300의 비용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CCTV 뭐 보니까는 CCTV가 꽤 많아요. 이게 도난 사고가 많다 보니까 많이 해야 되고 화질도 좋아야 되고, 이거는 뭐 일반 매장에서 한 100, 150이면 되겠지만 그냥 여유 있게 한 200 생각하고요. 음향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죠. 블루투스 스피커 하나 딱 틀어놓으면 되니까. 그렇다고 뭐 싼 것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50만 원 정도
보겠습니다. 냉난방이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요. 천장에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10평짜리 하더라도. 그런 거 뭐 시스템 에어컨 같은 거 뭐 하면 250, 300, 배관 길이에 따라서 막 400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대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요. 냉난방기도 한 400, 여유 있게 그냥 500 잡겠습니다. 카운터장 뭐 이게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카운터장 뭐 하는데 한 50이면 하겠죠. 그래서 한번 제가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고정 비용이 3,250이고요. 인테리어가 10평 기준으로 1,300만 원입니다. 아까 평당 130만 원이 들기 때문에 1,300만 원. 간판, 어닝, 진열 선반이 1,000만 원. 이게 이제 내부가 간판, 어닝, 선반, 그리고 기타 비용이 보면은 CCTV가 200, 음향이 한 50, 그리고 카운터장 50에서 300에다가요. 냉난방기가 뭐 시스템 에어컨으로 해가지고 냉난방 되는 거 400 하겠습니다. 400. 그래서 200, 300, 400, 700만 원. 700만 원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일단은 임차료가 200이잖아요. 일반 상가 기준으로 보면은 한 20배 정도 보증금을 받더라고요. 임대료가 200이면은 4천, 150이면 3천, 500이면은 한 2억. 상황에 따라 임대료가 커지면 커질수록 보증금이 좀 낮아질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일단은 임대료 200으로 기준해서 보증금 4천으로 환산해 봤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창업비가 1억이 좀 넘는 돈이에요. 생각보다 소잡은 창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약 1억 정도의 비용이 들고요. 확실하게 이렇게 홈페이지만 보고서는 우리가 또 알아볼 수 없잖아요. 이 홈페이지를 다 믿을 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거짓됨 없이 작성하셨겠지만 잘 되는 경우만 또 우리가 바라보고 창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평균을 알아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정보공개서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평균 매장 매출을 확인해봤고요. 가맹점 수가 22년 기준으로 177개, 뭐 23년 데이터가 나오면은 200개가 훌쩍 넘지 않았을까, 300개도 훌쩍 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국 평균으로 볼게요. 지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이런 데가 이렇게 다 나갔고, 제주도 없고, 전남권 없고, 강원도 없습니다. 광주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국 평균으로 1억 1,393만 3천 원을 팔았는데, 이게 한 달로 나누면은 940만 원이에요. 950만 원 정도. 950만 원 정도 판매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 본사가 이야기한 1,500만 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본사가 이야기한 1,500만 원 매출일 때 보면은 1,500만 원일 때 이렇게 320만 원이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계산을 전국 평균으로 해보니까 950만 원입니다. 950만 원일 때는 100만 원인 거죠. 수도권 중심으로 서울 기준으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1억 4,975만 원, 1,240만 원입니다. 1,240만 원일 때 216만 원이에요. 216만 원. 근데 여기서 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생각보다 저는 매출이 일반 음식점 하다 보면은 뭐 1,000만 원, 900만 원, 작은데 했다가 무인문구점 생각보다 매출 적을 것 같은데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저는 높았어요. 물론 이제 1,500보다는 낮은 매출이지만 이렇게 서울 기준으로 1,240만 원인데, 과연 이 210만 원 수익, 우리가 1억을 투자해서 216만 원의 수익, 이거 괜찮은 걸까 생각해 보셔야 되고, 아까 950만 원 전국 평균으로 950만 원 팔았을 때 수익 100만 원 괜찮은 걸까? 예를 들어 125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임대료가 100만 원이면 320만 원 정도 되는데, 아까 본사가 말하는 수익 구조가 됩니다. 하지만 100만 원짜리 임대료가 여러분 대로변에 있겠습니까? 학교 앞에 있겠습니까? 어디 골목에 들어가서 진짜 햇볕이 안 들어오는 그런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100만 원이라는 임대료는 이 경기도에도요, 제가 최근에 경기도 고양시에 갔는데 공실들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무인 계란 판매점이 생겼길래 임대료를 확인했는데 막 100만 원짜리가 없어요. 12평인데 평당 13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5만 원, 13만 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게 경기도인데도요. 거의 뭐 서울 15만 원, 20만 원에 준하는 그런 임대료를, 이게 신도시다 보니까 아직 자리가 안 잡혀서 그런 거죠. 그렇게 비쌉니다. 그래서 100만 원짜리 임대료는 없어요. 그냥 서울에서 하면 기본 200만 원이어야 되는데, 입지가 되게 중요해요. 입지가 중요한데, 이게 예를 들어 300만 원짜리 들어갔다고 쳐요. 평수가 크게.
300만 원짜리 들어가가지고 하면은 무조건 권리금 붙어 있을걸요.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본사가 정해주는 200만 원 기준으로 매출을요, 이 1,500을 팔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본사가 주지 않은 숫자가 있어요. 인건비요. 매출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인풋이 돼야 돼요. 내가 투여가 돼야 돼요. 내가 들어가서요, 자동으로 오픈 키오스크로, 자동으로 마감 키오스크로 이렇게 한다고 무인 문구점이 편리하다고 해요. 자동으로 원격으로 문을 열고 문을 잠그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요, 이 무인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운영하잖아요. 최하 매출이 얼마일까요? 이게 보면 대전에서 매장 13개인데 평균이 9,873만 원 팔아요. 이 13개 평균이 11로 나누면 820만 원 판단 말이에요. 820만 원. 이 820만 원 팔아가지고 이렇게 파는 데들은 임대료가 200만 원짜리 꿈도 못 꾸죠. 근데 대전이라고 임대료가 쌀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지방이. 이렇다고요. 그러면은 이 수익률을 뭐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수익률이 있잖아요. 왜? 왜냐면 보증금을 제외하더라도 6천이라는 목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거를 계약기간 2년, 3년 동안 원금 회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100만 원씩 해가지고 언제 하겠냐고요. 못해도 300만 원씩은 해야지 2년 동안 원금 회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00만 원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스스로 반문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출을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 매출을 올려야 돼요. 1,500까지 올려야죠. 그렇게 해야지 이게 되는 거고, 입지가 좀 더 좋은 데 들어가야 돼요. 입지가 빠지면 절대 안 돼요. 왜? 경쟁자가 치고 들어왔을 때 나의 입지보다 좋아버리면은 내가 그냥 고객을 뺏기는 거잖아요. 그 동네, 그 초등학교 주변에 인근에서 내가 제일 좋은 자리를 선점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은 임대료가 무조건 200 이상은 들 거예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높은 수익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인건비 0이 아니라요, 내가 오픈 마감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요, 직접 본사를 의지해서 상품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잘하는 데들은 고객들한테 필요한 상품을 여기 보드마카로 적게 하더라고요. 있었으면 하는 상품 같은 거, 아이템 같은 거, 필요한 문구류 같은 것들. 그러면 고객들이 적어요. 이 고객의 니즈를 즉각 반영해서 내가 발빠르게 도매 시장 가요. 그래서 도매 상점 가서 저렴한 것들을 가지고 오거나, 그리고 심지어 내가 노력을 해서 도매상 가서 가장 많이 전국으로 소포, 택배가 나가는 거, 전국의 문구점에 막 보낼 거 아니에요. 그게 인기 있는 상품인 거예요. 그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 문구점에 놓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노력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해요? 그냥 여유 있게 다니면서 이거 오픈해놨으니까 돈이 뭐 매달 300씩 들어오겠네? 이런 생각하니까 다 창업 망하는 거예요. 무인 창업 100%만 하진 않죠. 무슨 100%가 어딨어요. 하지만 이 성공률은 나의 노력으로 다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잘 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100개, 200개가 되고 유사 점포, 경쟁 점포가 막 경쟁 브랜드들이 난립해서 생겨나는 건 잘 되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활력이 생겨가지고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요, 인건비가 내가 일을 하다 보면 1시간 하다 2시간 하다가 오픈 2시간, 마감 1시간, 내가 직접 진열하고 막 어떻게 하면은 상품을 더 보기 좋게 진열할 수 있는지, 보기 좋은 상품을 내가 도매시장 가서 좀 더 트렌디한 상품, 좀 더 인기 있는 상품, 내가 대량으로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스스로 인풋을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아웃풋이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건비를 내가 한 달 내내 풀로 근무하진 않겠지만 절반을 근무한다고 했을 때 최소한 150만 원은 나의 인건비를 써야 되지 않을까. 내 인건비를 썼을 때 기준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수익이 되겠죠. 하지만 인건비를 쓰면 쓸수록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장사의 논리예요. 오토 매장으로 외식업 운영하는 사람들, 요즘같이 치열한 경쟁 시대에 2개, 3개 다점포로 하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도요, 이 100% 직접 할 땐 100%지만 다점포로 해서 하나 누군가에게 맡기잖아요. 이게 만족도가, 고객의 만족도가 80%, 70%, 60% 계속 떨어져요. 이러다 폐점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내 매장 하나 가지고 내가 적재적소에 들어가서 내가 치열한 경쟁을 예상하고, 잘 되면 누군가 들어오겠지 예상하고 들어가야지, 공실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주변에 공실이 엄청 많아요. 여기 무인 문구점 하면 되겠다 하잖아요. 솔직히 하다가 운이 좋아서 대박 났어요. 옆에 안 들어올 것 같으세요? 또 들어와요. 다 들어와. 그러면 내가 이 매출을 2년 동안 유지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치열해도 처음에 자본이 들어도 좋은 자리 들어가서 선점해야 되는데, 무인 창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창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자본의 자리를 맞추려고 후미진 데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안 되는 데에서 내가 신경을 또 안 쓰고, 장사가 안 되다 보면 안 쳐다보고 싶어요.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싶고 그냥 매출 보는 게 스트레스야. 근데 이게
내가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만드냐면 결국에는 환불해 주세요. 이 돈이 안 나와요. 바코드가 안 찍혀요. 뭐 이런 고객의 불편함, 응대 부분들을 나를 움직이게 만든다니까요. 이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24시간 아주 안정적으로 잘 돌아갈 것 같죠. 우리가 막 폐기 생각하듯이 돈안만 신경 쓰고 이렇게 창업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창업을 해보면요, 이 안에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돌발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결국엔 내가 신경을 써야 돼요. 근데 그것만 쓸 거예요? 그건 기본적인 신경이죠. 그 이상의 신경,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빠르게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더 좋은 상품을 가져오고 더 이쁘게, 더 보기 좋게, 그리고 물건 구멍 난 데 없이 채워놓고서는 정리정돈 잘하고, 이렇게 해야지 무인 문구점도 성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무인 문구점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남네 안 남네, 뭐 창업하면 100% 다 망한다, 뭐 미쳤네, 뭐 왜 그걸 하냐, 저 이런 식의 댓글은 아예 쓰지도 마세요. 그런 거 다 염두하고 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세상을 그렇게 뭐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다 피해갈 것만 피해가고 그러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되는 건 돈 많이 드니까는 돈 많이 든다고 또 안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잘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그걸 도전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은 저는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